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9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신안 인덕본당 송태경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루카복음서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간 끝자락에 봉독이 됩니다. 독서와 복음의 연계성에 비춰본다면 첫째, 성령을 통한 내적 인간의 성숙과 예수님의 세례, 둘째,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을 찾는 인간의 마음, 셋째,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일치를 이루는 성숙한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과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의롭게 사는 길,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하나이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곳, 바로 독서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에베소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분의 십자가 아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지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승은 이곳에 성모님의 집에 대한 증언을 해줍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에베소를 와보지 않은 독일의 어느 수녀님께서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내용을 성모 마리아 생애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게 되고, 어느 신부님이 전승으로만 내려오던 성모 마리아 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곳을 찾아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곳은 사도 요한이 묻혀있는 곳이기도 하고 후에 에베소 공예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공예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성모님, 즉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는 것과 예수님은 온전히 신이자 인간이셨다는 신앙이 고백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완전히 하느님이셨다는 교리가 니케아 공예에서, 성령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교리가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안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신이자 인간이셨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 기도에,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가장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근본이 되어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저 먼 곳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민족으로서 선택이 되었고 하느님의 신비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처럼 에베소인들에게도 같은 신비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한 내적 인간의 성숙의 조건과 예수님의 세례가 그들에게도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외로이 걸으신 그 고통의 길, 이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 오늘 말씀에는 신안 인덕본당 송태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송태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아침을 여는 클래식, 오늘은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 들으시겠습니다.
신부의 속풀이 칼럼. Der Matrosen auf die Dauer lieber Schatz, ist mein Herz kein Ankerplatz. Es dünnt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dem Kleinsten und dem Meinsten bis rauf zum Kapitän.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한날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보다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가진 사람은 더보다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의 내적 성장은 각자 기울이는 노력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못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첫째 유형은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직원이 두 사람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사람은 자기도 나중에 독립할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 같은 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하면서 그저 시큰둥하고 틈만 나면 잠만 자려고 할 때 사장 입장에서 누구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후자는 국물도 얻어먹기 어렵겠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살면 그만큼 받을 사랑이 크겠지만 마냥 툴툴거리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뭘 주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경치에 감탄하고 낯선 음식이 맛이 있다고 탄성을 내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번 여행 때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무엇인가 주고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사건건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볼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돈이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위 진상으로 분류되어서 다음엔 절대로 부르질 않습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 말에도 솔깃, 저 사람 말에도 솔깃합니다. 심지어 잠정이한테 자기 인생살이를 다 맡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인생에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꾸준히 무엇인가 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일관성 있는 자기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삶을 살기에 인생의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 목표가 너무 낮은 사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돈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먹고 입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행복해하고 자신의 행운을 만끽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들을 취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미국 재벌 상속자들 중에 상속재산으로 백수생을 하는 사람과 상속재산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후자가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인생 목표가 나는 사람들은 그 말로가 대체로 비참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닥을 기는 인생은 밑바닥 인생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상담소 폰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5032-7422입니다. 또 상담소를 방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도반 모임을 치시고 도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상담 사연을 올리시면 저희 상담소의 전문 상담가들이 댓글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You are the new day.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지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pbc.co.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오전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속풀이가 필요하시다고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진행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개토하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두루리 사과노원 식당, 퓨처 인슈어런스, 자생 한의원, 가노폴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개토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 해나 김 02-273-1300. 요즘 당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좀 피곤하네. 신경도 좀 예민해진 것 같고. 가노폴리 먹어볼래요? 영지버섯과 동충하초에서 축출했다던데. 아, 간보호뿐만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도 맞춰준다는 그 가노폴리? 예,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심장 기능도 향상시켜준대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가노폴리 구입 문의는 전화 021-485-898. 꽃동네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비전 2025 선포식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오웅진 신부 주례로 꽃동네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어서 개교 20주년 기념 비전 2025 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며 4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성과 인성, 영성과 감성을 고루 겸비하고 사회가 주목하고 발전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에코 캠퍼스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꽃동네 대학교는 특히 사회복지 영성교육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까리타스학 전공 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했으며 앞으로는 학부에도 개설해 사회복지 영성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교황은 기꺼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다음 날인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한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라며 교황의 방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롤린 추기경은 방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역교회가 동시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원수와 그 지역교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은 뒤 방문을 결정해왔습니다. 마누카우 항만의 감염 여부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되었던 4개의 바닷가가 오클랜드시의 노력 끝에 다시 시민들이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염된 바닷물은 오랜 기간 동안 아마베이와 토마누 이스트, 클락스비치 앤 웨이마우스 등 4개의 바닷가를 접근 불가능한 장소로 만들어 왔지만 만누레와 자치단체와 오클랜드 수질관리단체의 노력으로 바다에 불법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던 경로를 찾아냈으며 그에 따라 법 강화와 경로 완벽 차단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필고프는 여름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키위들이 여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20년간 접근 금지되어 왔던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며 수년간 바닷가 앞에 세워져 있던 경고 사인을 드디어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독특한 경찰관 채용 홍보 영상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뉴질랜드 경찰이 금년에도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3분 길이의 홍보 영상은 국내 한 TV방송의 Q&A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식으로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명명된 이번 홍보 영상에는 국내 영화 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제작비는 작년에 35만 달러보다 늘어난 48만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영상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찰 모집이라는 평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회 숫자가 600만 회가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으로 2,500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인원이 경찰에 지원했으며 그중 200에서 300여 명이 실제로 경찰관이 됐거나 아직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홍보 영상과 함께 신규 경찰관 채용과 관련된 새로운 웹 플랫폼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막힌 고속도로가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에 웰링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여행에 나섰던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지만 이 바람에 일생일대의 큰 행운을 거머쥔 남성도 생겼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해 19일 금요일 웰링턴 북쪽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푸케루아 베이에서 트럭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일본 고속도로가 막혀 지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플림머턴과 파에카카리키 사이의 국도 1호선이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통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거리를 사기 위해 뉴타운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우연히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 100만 달러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잡았다고 합니다. 복권 추첨 하루 뒤인 일요일 아침까지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않았던 남성은 나중에야 1등이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는 처음에 세 자리가 맞을 때까지는 100달러쯤 당첨금을 예상했다가 6자리 모두가 맞자 믿을 수 없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습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 국도에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23일 밤 10시 40분경 남섬 동해안 남부의 오하마루 시내를 통과하는 일본 국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당시 만 14살의 여자 청소년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로 추정되는 30세 한 남성을 사고 하루 뒤인 24일 수요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부상자를 돌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주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로 보이는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사고 당시 그 지역에서 짙은 색의 오래된 승용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경찰과 접촉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 발생 당시 북쪽으로 향하던 트럭의 운전사를 찾고 있는데 연락은 오하마루 경찰서 03-443-1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03-433-1400입니다. 한편 사망한 14살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24일 아침 특별 예배를 갖고 학교 예배당을 개방해 안전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학생 상담에 나서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의료보건위원회의 안과에서 의사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올해 안과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은 2,000명 이상의 긴 대기자 명단으로 인해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돼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및 직원 부족에 대한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아안 러셀은 좀 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보건위원회가 대기 목록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안구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NZ 웹사이트 동영상 유료화를 고려 중입니다. 뉴질랜드의 주 방송사인 TVNZ의 케빈 캐락 최고 경영자는 내년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방문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해 볼 때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수익 창출 옵션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NZ는 현재 140만 이상의 사용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온에어의 2018년 보고서에는 TVNZ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2014년 하루 74분이었던 것이 올해는 115분으로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현재 TVNZ를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사용자는 매주 3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총 1억 건이 넘는 스트림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과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수업료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수차례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라디오 NZ,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약간의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춘선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난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 아직도 자생한의원 몰라? 글렌필드에 있어. 아처스로드 216번지. 전화번호는? 443-1577. 자생한의원 443-1577. 최고의 융자 조건을 찾아드립니다. 클레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퓨처 인슈런스. 전화 302-0365.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게토하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퓨처 인슈어런스. 자생한의원. 가노폴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이어서 KCR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르코복음 1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세무태의 빈센트 김님과 이은숙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마약에도 아마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과 대마초가 현재 청소년들의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가 네. 술과 대마초의 이슈로 찾아오고요. 나머지 아마 20% 정도는 여러 가지 마약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직접 청소년들을 접하면서 상담하면서 본 경우들 중에 요즘 많이 유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처방 의약품이라고 그래서 네. 원래는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가정의에게 정식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해야 되는 약품들인데 진통제 계통이나 진정제 계통이 있습니다. 네. 불안 정서가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편안하게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네. 벤조 다이아제팸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계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몸이 아주 심한 심하게 아플 때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페나돌이나 아이부프로펜 말고도 의사들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진통제들이 있거든요. 네. 코딘이나 트라마돌, 옥시코돈 이런 약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어떻게 기술들이 좋은지 서로 온라인상으로 막 거래를 하고 예를 들면 본인이 처방받은 약들을 안 먹고 남겨놨다가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정식으로 처방받아서 집에 캐비넷에 놓은 거를 자녀들이 알아내서 그거를 몰래 부모님 거 약을 훔쳐서
온라인 시장에서 자기들이 거래를 해서 자기 용돈을 구하는 학생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청취자들이 이 단어에 친숙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잉 행동 조절 장애라고 하죠. 왜 영어로는 ADHD. 요즘에 한국에서도 많이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왜 한 곳에 집중을 잘 못하고 주의가 엄청 산만하고 그런 ADHD 증상에 처방되는 그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지요. 아니면 여기서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죠. 피 뭐 여러 가지 불리는 그 마약같이 인간의 정신을 아주 깨있게 활기와 에너지를 그냥 팍 주고 집중력이 엄청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약을 좋아하더라고요. 활기차고 깨어있는 효과를 줘서 아마 이런 약을 남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작용들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 약을 처방하실 때 모든 청소년들을 되도록이면 부모님을 같이 불러서 약을 처방할 때 결정권을 부모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면 16세 이하 청소년들한테는 항상 부모님을 같이 동반해서 약을 처방하게 되고 부작용과 생길 수 있는 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려요.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에는 특히 이제 미처방 약품들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이제 써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제가 또 그와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뉴 트렌드 유행하는 매직 머쉬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재 이 서비스에 일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버섯 종류가요. 매직 머쉬룸이라고 부르는 버섯인데 뭐 정식 용어로는 사이코실로사이빈이라고 해서 이 마약을 섭취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게 뉴질랜드의 자연 노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즌이 되면 이 매직 머쉬룸을 학생들이 시즌만 되면 따서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섭취를 하면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환각 증상이나 환청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의 겪는 그런 비슷한 황홀경을 환각장속을 경험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버섯 매직 머쉬룸을 시즌만 되면 채집해서 학생들과 공유하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험성이 있는데 이 매직 머쉬룸은 클래스 A 드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뉴질랜드 법상 마약은 위험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드럭이고 이걸 만약 예를 들면 경찰에게 운이 없게 적발이 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많이 사용하는 그 마약류 중에 이제 버섯, 매직 머쉬룸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본드를 흡입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뉴질랜드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돈이 풍부하지 않는 용돈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헤어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프레이나 우리가 솔벤트라고 하는데 본드를 흡입하거나 스프레이를 냄새를 맡고 환각을 느끼고 기분 좋은 휘발유를 냄새를 맡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실제 사례로 들은 얘기가 어떤 여학생들이 단체로 모여서 몰래 차고지에 들어가서 거라지에 들어가서 헤어스프레이를 이제 냄새를 맡고 있다가 거기가 밀폐된 장소였는데 그 가스가 아직 그 거라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아마 담배를 피기 위해서 라이터를 켰습니다. 이건 아마 16세, 15세 청소년들이 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우스 오클랜드에서. 그래서 그게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발화가 돼서 그 여학생이 얼굴이 상당한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유행되는 이거는 솔벤트나 휘발유나 스프레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요즘에 신종 유행인 것이 나이트로 옥사이드 가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웨하우스나 플레이스메이커 이런 숍에 가시면 DIY 숍에 가시면 이 나라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케이크나 만들 때 쓰는 whipping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크림을 제조할 때 쓰이는 가스가 있나 봅니다. 그 노스라는 가스를 캔의 형태로도 팔고요. 조그만 캐니스터에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파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사람들이 파티에 사용합니다. 그 가스를 예를 들면 풍선 같은데 분출을 시켜서 풍선 안에 가스를 넣고 그거를 다시 흡입을 하면 같은 파티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뿅 가는 기분, 유포리한 기분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요즘 문제가 돼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해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음식
휘핑 크림을 만들 수 있는 가스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안 되고 있는데 요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들이나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트로 옥사이드 가스를 노스라고 부르는데 파티 때 사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의 위험성은 당장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뇌에 미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적인 영향이 있죠. 네. 그거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브레인에 대한 우리 뇌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친구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직 리서치로 연구 결과로 당장 밝혀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 휘핑크림 가스가 위험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이 잘못 이용하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이용하게 되면 질식을 당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혹시나 접하시게 되면 특히 우리 교민 자녀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파티를 가셨을 때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교민 그 부모님들은 하여튼 요런 그 가스 사용이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영국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의 그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이제 법으로 이제 제한할 방안이 이제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것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카페인을 남용하고 하다 보면 이것도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카페인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청소년들과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례를 많이 봤냐면 예를 들면 한 14살, 15살 되는 고등학생들이 밤에 늦게까지 다이마초를 피고 술도 마시고 집에 와서 이제 게임을 하고 밤 2시, 새벽 3시까지 늦게 일을 하다가 잠을 자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엄청 피곤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아침은 거르고 무엇으로 아침 건의를 때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드불이라든지 V라든지 이 나라의 에너지 드링크군요. 에너지 드링크를 아침에 먹고 왜냐하면 당장은 에너지를 부스트해준다고 그러죠. 충전시켜주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에너지가 배도 덜 고프고 그리고 점심도 대충 먹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카페인의 안 좋은 점은 우리 심장 박동과 혈압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네.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은 심장 박동이 높아지면 보통 사람은 불안하게 된다고 그러나 정서가 좀 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anxious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대마초나 술을 많이 전날 복용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다음날 무드가 가라앉고 불안정하게 돼 있거든요. 우울하게 되고 그럴 경우 또 카페인을 마시면 자기는 그 무드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우울했던 기분을. 또 하나 이 유행되는 트렌드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때 파티를 할 때 예를 들면 술에다가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행인 게 예를 들면 보드카와 레드불을 섞어서 심지어 그렇게 섞어서 RTD라고 하죠. 이 나라에서 이미 섞어서 나오는 프로덕트도 생겼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코올과 카페인을 같이 마셨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의학적으로 100% 연구가 안 돼 있고 카페인을 술과 같이 마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실제 자기의 음주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적절한 슈퍼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 감독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열이나 슈퍼마켓에서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영국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게 그런 배경이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오남용을 어느 정도는 마약이나 불법 기호품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드링크도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이제 순간적으로는 이제 몸에 활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자연 상태를 파괴하니까 몸에는 결국은 해롭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예,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흔한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필 때요. 네. 이 친구들은 촉이라고 합니다. 초핑, 혹은 촉, CHOP. 네. 대마초와 담배를 섞어서 예를 들면 대마초를 말아서 그 대마초 잎을 주로 종이 롤에 말아서 피는 경우도 있고요. 봉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봉이라고 부르는데 대마초를 피는 툴이 있는데 거기에 대마초 잎을 집어넣으면서 담배 니코틴을 예를 들면 필터로 된 담배를 사서 그거를 개봉해서 필터를 뜯어내서 담배 잎을 걷다 섞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 뉴질랜드에서 또 토바코라고 그래서 왜 종이 파는 그렇죠. 담배도 있지 않습니까? 말아서 피는 담배. 그런 걸 구입해서
대마초에 뭐 50대 50으로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폈을 경우 얻는 효과는 이 친구들은 러쉬라고 합니다. 헤드 러쉬. 네. 뇌에 순간적으로 짜릿한 쾌감을 주나 봐요. 그냥 대마초만 피는 때보다 니코틴 담배를 섞었을 경우에는 뇌에 순간적으로 기분으로 느끼기에는 순간적으로 필링이 빨리 오니까 그렇게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 아니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로 섞지 말아라. 네. 주의해야 될 게 대마초에 남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의존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계속 담배를 섞어서 피게 되면 이 친구들이 혼동이 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의존하는 대마초에 의존하는 분들이 대마초에 본인이 의존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니코틴도 의존증이 상당히 강한 걸 알겠습니다. 니코틴도 중독증이 상당히 강한 식품을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현장에서 직접 우리 직장에서 만났던 17살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한 몇 년째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워왔던 학생이에요. 저희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 서비스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대마초 의존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마초 의존을 끊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매주 만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건강에도 안 좋으니 담배도 끊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항상 대마초와 담배를 섞어서 피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 니코틴도 끊어야겠다 해서 먼저 니코틴을 끊어보자고 해서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전자담배 아시죠? 예. 요즘 뉴질랜드에서 아마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이용해서 니코틴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저희의 추천대로 담배를 섞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마초만 피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던 것은 이 친구가 담배를 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 4년 동안 매일매일 피워왔던 대마초도 성공적으로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얘기가 자기는 너무 놀랐다. 저는 대마초에 의존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니코틴, 담배에 중독이 돼 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 피게 될 경우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마초를 만약 우리 청소년 고객, 저희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이라고 하죠.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네네. 피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그러면 담배는 섞지 말고 그냥 내추럴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마약류 사용 시에 이제 문제가 될 시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뉴질랜드에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일단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누구나 24시간 전화를 해서 일단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0800 여러분 아시지요? 네. 무료 전화 24시간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알코올 앤 드러그 헬프라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저희 같은 청소년들을 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유스라인이라는 뉴질랜드의 비정부기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유스라인에서 운영하는 24시간 헬프라인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0800으로 시작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전화할 수 있는 크레딧이 없는 학생들은 프리 텍스트를 그 번호로 보내면 그 유스라인 상담 직원들이 언제나 학생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줘서 상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알코올 앤 드러그 서비스라고 해서 CAS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DHB에 속하는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공공의료 서비스고요. 또 하나는 비정부 기구 중에 오디세이라고 아마 알코올 앤 드러그, 그러니까 술과 마약 남용 서비스에서 오래된 역사를 하고 있는 비정부 기관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거기서도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오클랜드 남쪽과 와이카토 지역까지 포함하는 케어 엔젯이라는 또 비정부기구 알코올 앤 드러그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 밖에 거주하시거나 남섬에 거주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각 지역마다 있는 DHB, 그러니까 정신건강 보건 서비스, 멘탈 헬스 서비스 팀에 그 에딕션, 알코올과 드러그 이슈를 특별하게 담당하는 클리니션들이 근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딕션 서비스는 멘탈 헬스 서비스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 오클랜드처럼 특별한 알코올 앤 드러그 서비스를 접할 수 없는 분들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멘탈 서비스 각 지역에 DH비산의 멘탈 서비스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그 도움 제공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술과 이제 마약 남용과 우주를 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약물이 남용되는 곳에는요, 왜 범죄율과 실업률이 높고 사회적 분위기가 문란하고요, 또 희망이 적고 패배감이 이제 지배적인 사회적 배경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또한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지역에서 이제 절망감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 약물을 남용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약은 현실 도피용이지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자들 대부분이 사회나 가정에서 이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세상과의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약물 이외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위의 격려와 지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첫째로 우리 친구들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이 술이나 마약을 권하는 친구들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거든요. 근데 기분 한번 좋게 만드는 것뿐이라든지 중독성이 없다고 안심을 시키지만 이게 이 마약이라는 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일하는 직장에서요.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저희가 가르친다고 하기보다 같이 배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스킬들을 실제로 저랑 그 청소년이랑 역할극을 하면서요. 제가 마치 압력을 가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의 예를 들면 형이 대마초를 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의 역할이 돼서 실제 상황처럼 그 주위에 압력을 가하면 그 청소년 친구 고객이 어떻게 예를 들면 때로는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나 약 먹어. 의사가 나 다른 약이랑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나 대마초 피면 안 돼. 나 지금 아파. 이런 식으로 나 오늘 약속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친구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힘들지만 하여튼 노는 꼭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선 술이나 담배, 대마초 이런 마약류 등을 이렇게 자주 접하는 친구들하고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5년 뒤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비단 청소년과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기성세대들에게도 좋은 친구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생각이나 판단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 믿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젊었을 때 한 번씩은 술이나 담배 등으로 실수나 후회를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이게 대화를 요청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어른들 역시 판단이나 질책 없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 역시 이제 판단이나 질책 없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좀 바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돼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술과 마약을 접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무료함을 달래볼 목적으로 술과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핑계이자 잠시일 뿐인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좋은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제한시키고요. 또한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나 음악, 예술 활동
활동, 기타 취미생활 같은 거를 이제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료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제가 14살인 고등학생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머니가 잠깐 나가셨을 때 집을 비우셨을 때 찬장에 있는 와인을 꺼내서 20분 만에 한 병을 원샷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길래 너가 이렇게 술을 급작스럽게 마시면서 뭘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니 물어봤어요. 왜 자꾸 술을 마시게 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너무 보호다 됩니다. 인생이. 14살 친구가 저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특히 오클랜드는 너무 보호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14살짜리 학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부모님 따라서 해외여행을 많이 했었나 봐요. 호주도 가보고 미국도 갔는데 오클랜드가 너무 보호도하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친구가 형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혼자 학교 갔다 오면 이 친구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항상 어울리는 친구들은 주말에 모여서 파티하고 술과 먹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건전하게 하여튼 시간을 잘 이용하는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술과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파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게 될 경우에는요.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술과 마약을 접하게 되면 자신을 해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약에 취해 범죄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만약을 대비해서 응급시 연락할 수 있는 곳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신이나 혹은 친구가 마약이나 술 등에 노출이 되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사회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술과 마약을 근절하게 되는 성공 사례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 전문기관에 나중에는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네, 구노의 아베 마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뉴질랜드에서는 그 가족들이 이러한 그 술과 마약에 얼마나 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뉴질랜드 현재 가족 내에서 3명 중 1명이 자기 가족 내에서 술과 마약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도 자신들이 술과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피해를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형이나 누나가 마약을나 술을 남용하게 되면 그 미성년자 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에 있는 동생들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안 하지만 영향을 받는 형제 자매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도 이제 고통이 많을 텐데요. 예, 이런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들도 있겠죠. 네, 실제로 제가 일하는 서비스에서도 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영향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상담 서비스 제공합니다. 네. 예, 어디서 그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4시간 헬프라인, 그 다음에 네. 뉴스라인 헬프라인 같은 서비스들에 또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가족 지원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아마 그 서비스 기관에서 마약, 술 관련 기관들로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그 술과 이제 마약 남용으로 인한 정신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술과 마약류의 남용과 우리 인간의 정신 건강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에 오는 청소년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술과 마약류를 남용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에너지 레벨도 낮아지고 때로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불안증이 오면서 앵자이티가 오고 사실은 정신건강 질환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때로는 알코올과 술과 마약 남용이 먼저였는지 달걀과 닭이 누가 먼저냐라는 논쟁이 정도로 헷갈립니다. 네. 상당히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멘탈헬스 서비스에는 각 지역의 DHB에는 술과 마약 분야만 새로 전문화되어 있는 클리니션들이 근무를 해서 네. 그분들은 또 술과 마약 남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관련해서 리퍼럴, 서비스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멘탈헬스 서비스 찾아온 어떤 청소년이 왔을 때 그 클리니션이 보기에 이 친구의 문제는 실제로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술과 마약을 남용해서 이렇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 친구는 우리 멘탈헬스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관련 중독 알코올 앤 드럭 서비스로 의뢰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오는 분도 많고요. 네. 실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앤 중독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정신과 의사가 근무하시고요. 네. 또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임상심리학자도 근무하시고 또 간호사들도 근무하셔서 실제 필요한 경우 멘탈헬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검사도 하고요. 중독 술과 마약 남용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10대 청소년기에 일찍부터 대마초를 사용하기 시작한 청소년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는데 환각이나 환청 그런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가족력에 따라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유전적으로 조현병이 환자가 있는 경우 실제로 10대 때부터 일찍부터 대마초를 피기 시작하면 그런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는 네. 그래서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가족 중에 조현병에 가진 분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럴 경우 대마초를 너무 일찍부터 사용하게 되면 그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나 실제로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경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마약이 정신 건강에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가 마약에 있는 화학 물질이 뇌 활동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단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민을 잊기 위해 약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것은 개인에 따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불안증이 있다거나 심장질환 또 심지어는 뭐 ADHD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약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불안해진다거나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는 그리고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약물은 제가 이게 방송이라서 약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좀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이제 소량의 사용만으로도 아주 강한 생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분 내의 빈맥, 이 빈맥은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지나치게 빠른 상태로 뛰는 것을 말하고요. 고혈압 그리고 뭐 동공 확장, 고열이나 이제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0분 이내에 뭐 착시와 극도의 기분 불안정, 갖가지 기이하고 모순되는 그런 지각과 기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16살 고등학생 친구는요. 네. 대마초를 정기적으로도 아니고 몇 번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한 친구들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희 상담 서비스 의뢰를 하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는 3D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길가에 가던 전봇대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푹 나타나고 친구들 얼굴이 괴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으로 갑자기 다가오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 그걸 순간적으로 겪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학교 상담 선생님께 찾아뵙고 그 학교 상담 선생님께서 저희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려고 저희 팀에 근무하시는 정신과 의사님께 정식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마다 심지어 대마초라도 알코올이나 마약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물 남용은 이제 우울증과 조울증, 아까 말씀하신 조현병 그리고 이제 불안증 또 과잉행동 장애인 ADHD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술 마약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당장 그 술 마약 사용을 어떻게 끊도록 유도하나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가 상당히 예민한 경우인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서비스 청소년들에 대해서 서비스 의뢰를 받고 상담을 시작하게 될 경우 부모님들이나 심지어 청소년 본인조차도 기대하게 되는 게 내가 알코올 앤 드러그 서비스에 가게 됐네. 난 이제 술하고 담배 오늘부터 술하고 대마초 완전 끊어야 돼. 부모님들도 보통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오늘부터 알코올 앤 드러그 서비스 받으니까 이제부터 술 끊겠지.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찾아온 청소년들이나 심지어 저희 성인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 오늘 당장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비록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용어로는 harm reduction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마 수십 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에서도 알코올 앤 드러그, 그러니까 술과 마약 서비스 찾아온 사람들은 무조건 끊으라고 했답니다. 네. 끊어야 된다. 물론 지금도 그런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곳은 리헵. 여러분 선생님들 재활원 들어보셨죠? 왜 그렇죠. 헐리우드 스타들이 네. 아마 프라이빗 그 사립으로 운영하는 재활원에 들어가면 당연히 술과 마약을 끊는 목표로 들어가겠죠. 현재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주류 서비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 리덕션 모델이라고 해서 오늘 당장 끊으면 좋겠지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쌓여온 술과 마약 사용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 저희가 적용하는 모델이 환자의 아니면 고객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대신 그 청소년들이 나 대마초 계속 필 거야. 나 술 계속 마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몸에 가는 피해와 건강에 대한 피해와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되도록이면 술과 마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의를 하고 룰을 만드는 거죠. 네. 대체로 이런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들은 현지 부모님들인데 상당히 화를 내시고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 아마 이민 오신 분들 같아요. 네. 상당히 화를 내면서 이 뉴질랜드는 문제가 많은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해서 자녀들이 고치겠냐. 내 자녀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화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고요. 이 배경에는 함 리덕션 모델이라는 것이 왜 현재 서비스의 주류가 됐냐 하면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목표를 뒀지만 현실 성공 사례, 현실의 그 치유 확률에서는요. 아마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왜냐하면 커뮤니티에서 서비스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본인의 의지야 동기가 있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끊으라고 강제해도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요. 그 인권 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치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편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 알코올이나 술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델들이 새로 등장하게 됐고요. 현재는 우리 공중보건 뉴질랜드 시스템에서는 함 리덕션 모델이 주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함 리덕션에 대한 아마 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 필로폰이나 메스암페타민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을 알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혈관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 혈관 주사의 위험성이 뭐냐면 매번 구입해서 일회용 바늘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약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약하는 분들이 한 번 쓴 바늘을 계속 사용하고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돌려서 사용하다 보면 더 위험하군요. 위험한 전염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HIV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간염. 이 모든 전염성 균들이 전염돼가지고 이 뉴질랜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 니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바늘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1987년도에 아예 법으로 제정이 돼서 지금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K로드 여러분 아시죠? 네. 오클랜드 업타운에 K로드라고 있습니다. 또 사우스 오클랜드에 몇 군데가 있고요. 또 이 나라 약국에 180의 약국이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한 바늘을 그 서비스에 갖고 가시면 바늘을 새 걸로 교환해 줍니다. 예전에는 무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펀딩이 좀 줄어들어서 3불에서 5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바늘을 새 걸로 교환해 주고 그분들이 스탬프 도장을 찍은 봉투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그 봉투를 들고 가다가 경찰에 불신 검문을 당해서 바늘을 들킬 경우 보통 이 나라에서는 마약 사용 도구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그것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봉투에 인증 스탬프가 찍힌 봉투를 들고 가는 분들은 경찰에서도 양해를 해줘서 이 친구는 안전을 위해서 보건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허용한다 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뉴질랜드에 진행 중입니다. 네, 상당히 그 앞선 그 프로그램이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이 서비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계약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요. 거기 있는 분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궁금하게 호기심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 한국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쪽 분야에 근무하지 않았었고 제가 또 한국에 안 다녀온 지 오래돼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필로폰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서비스 제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술과 마약과 관련된 그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정보는 좀 법적이고 세세한 부분이라 뉴질랜드 경찰 홈페이지에서 제가 조사를 해온 내용인데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요즘에 워낙 정보가 많으시니까 직접 접속을 해서 보실 수는 있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질랜드 법에서 마약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과 소지하는 것과 남들에게 공급을 하고 나눠주거나 제조를 하는데 만약 관계가 되는 법은 그 처벌은 두 개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나 담배 대마초 피우려지 하고 주머니에 자기가 필 양의 조금의 그 잎을 대마초 잎을 가지고 가다가 만약 운이 안 좋게 경찰에게 불신검문을 당해서 너 이거 뭐니 했을 때 저 이거 제가 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받는 처벌량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주머니에
두 백에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보통 그 대마초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저울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있는 또 다시 봉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보고 이 친구는 100% 너가 대마초 담배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딜러라고 하시죠. 마약을 거래하는 대마초를 파티에서 실제로 그 친구는 팔아서 용돈을 챙기는 청소년이었는데 그럴 경우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더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마약을 제조하는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필로폰을 제조하는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요즘에 그 집에서 많이 쿠킹이라고 하거든요. 속어로. 그런 집을 제공해서 장소를 제공했을 때 혹은 차량을 제공해서 그걸 운반해 주거나 할 때 제가 연관된 게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그때 처벌 수위는 상당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주 높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청소년들의 그 술과 마약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코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세움터의 빈센트 김님과 이윤숙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나누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호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개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김정현 보험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등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한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원하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오랜 경력의 7명의 에이전트가 한 팀이 돼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집을 잘 사고 파는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전화 027-4989-132.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이항문이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교황은 기꺼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다음 날인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한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라며 교황의 방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롤린 추기경은 방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역교회가 동시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교황은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원수와 그 지역 교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은 뒤 방문을 결정해 왔습니다. 꽃동네 대학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비전 2025 선포식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그동안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오은징 신부 주례로 꽃동네 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어 개교 20주년 기념 비전 2025 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며 4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성과 인성, 영성과 감성을 고루 겸비하고 사회가 주목하도록 발전하는 대학,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모두 만족하고 자연 친화적인 에코 캠퍼스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꽃동네 대학교는 특히 사회복지 영성교육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카리타스학 전공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했으며 앞으로는 학부에서도 개설해 사회복지 영성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독특한 경찰관 채용 홍보 영상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뉴질랜드 경찰이 금년에도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3분 길이의 홍보 영상은 국내 한 TV 방송의 Q&A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식으로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명명된 이번 홍보 영상에는 국내 영화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제작비는 작년에 35만 달러보다 늘어난 48만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영상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찰 모집 영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회 숫자가 600만 회가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으로 2,500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인원이 경찰에 지원했으며 그중 200에서 300여 명이 실제로 경찰관이 됐거나 아직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하루에 평균 2건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전자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주에만 모두 14건의 ACC 클레임이 제기됐습니다. ACC 대변인 리사 라우텐바흐 씨는 서비스가 시작된 다음 날 2건의 상해 관련 클레임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클랜드에서는 모두 9건, 크라이스처치에서는 5건의 부상이 보고됐습니다. ACC는 이번 주말까지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스쿠터는 최대 27km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전거와 달리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라임은 3개월간의 시험을 위해 이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누카우 항만의 감염의 여부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됐던 4개의 바닷가가 오클랜드시의 노력 끝에 다시 시민들의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염된 바닷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마베이, 토마누 이스트, 클락스 비치, 웨이마우스 비치 등의 4개의 바닷가는 접근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누레와 자치단체와 오클랜드 수질관리단체의 노력으로 바다에 불법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던 경로를 찾아냈으며 그에 따른 법 강화와 경로 완벽 차단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필 고프는 우리가 드디어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20년간 접근 금지됐던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며 수년간 바닷가 앞에 세워져 있던 경고 사인을 드디어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세이프 스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던 웨이마우스 비치의 수질이 국가 기준에 적합한 쾌적한 수준, 매우 낮은 감염 확률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막힌 고속도로가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에 웰링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여행에 나섰던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지만 이 바람에 일생일대의 큰 행운을 거머쥔 남성도 생겼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9일 금요일 웰링턴 북쪽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푸케루아베이에서 트럭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일본 고속도로가 막혀 지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국도 1호선이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통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거리를 사기 위해 뉴타운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우연히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 100만 달러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3자리가 맞을 때까지는 100달러쯤 당첨금을 예상하다가 6자리가 모두 맞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 김정현 보험에 맡겨주세요. 에이전트 김정현. 전화 273-1300. You always tell me perhaps. 국제뉴스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등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CNN 뉴욕 지구, 민주당 하원 의원 등에게도 비슷한 폭발물이 잇따라 배달됐는데 폭발물 수신처와 수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폭발물 대응팀 소속 특수 차량이 CNN 뉴욕 지구에 있는 타임 워너 빌딩에서 찾아낸 폭발물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오늘 CNN 우편물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폭발물은
간단한 장치지만 실제 폭발이 가능한 것이라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도 함께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완전히 통제됐는데 배달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워싱턴 인근 자택, 클린턴 전 대통령의 뉴욕 자택에도 비슷한 형태의 폭발물이 배달됐고 뉴욕, 워싱턴,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에서 민주당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일제히 폭발물이 배달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2주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미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입장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5년 내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전직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전직 미군 장성인 벤 호지스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15년 내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중 두 나라 간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호지스 전 사령관은 지난해까지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 워싱턴 DC의 유럽 정책센터에서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무역 전쟁도 미중 패권 다툼이 배경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라고 터키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가운데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슈크지 살인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됐다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우발적 사고사라는 사우디 당국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카슈크지가 혼인 서류 준비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시점부터 직접적인 살인 모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슈크지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 발표 후 이 사건이 역사상 최악의 은폐 중 하나라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사건이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 21명의 비자를 취소 조치에 착수하면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로 분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게임 중독자에 대해 강압적인 치료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산둥성의 게임 중독 치료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올린 한 남성은 자신이 이곳 출신이며 밀폐된 독방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치료소는 학생들 머리에 전기 충격을 주는 방식의 치료법을 시행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게임 중독을 일종의 정신병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병원의 부속 치료시설에 혹은 사설 군대식 합숙치료소에 보조금까지 줘가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안휘성의 한 합숙치료소에서는 수갑을 찬 채로 폭행당한 청소년 한 명이 숨지는 등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게임 중독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애플에 129억 원,
삼성전자에는 64억 7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심사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논란을 둘러싼 재판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2014년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차별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입학심사 평가 항목들 가운데 개인적 특성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0년부터 15년 동안 하버드대 지원자들 16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서 발견된 특징이 있었는데 개인적 특성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왔던 겁니다. 하버드대 측은 입학심사에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단체의 주장이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고 일부 자료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한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고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드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될 유류세 인하율은 15%입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내려갑니다. 이번 대책으로 줄어들 기름값 부담액은 2조 원 규모입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곧바로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1일 가격 보고제 등을 통해 기름값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똑같이 내려주면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책의 목적은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여윳돈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기존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맡기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므로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심과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법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맡긴다면 재판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과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수업료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수차례 밝혔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5년치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비리신고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어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라디오 NZ,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2원 43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9원 85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5원 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저녁으로 갈수록 약간의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에는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와 당신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게토하우스.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하우스. 게토하우스 김보연 제과. 문의 전화 274-7744.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원하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으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오랜 경력의 7명의 에이전트가 한 팀이 돼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집을 잘 사고 파는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채. 전화 027-4989-132.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한인 물류업체 대한국제물류. 고객에겐 최상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 대한국제물류. 전화는 448-1500. 448-150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게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채, 김정현 보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 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영리단체 자립생활센터 안내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들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숍과 생활 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오크 스토어는 09-625-0322, 브라운 스페이스 스토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